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천일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반이 천일염 생산, 유통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마른 김 거래소 설립 등 김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단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전담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자 천일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해경,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천일염 생산, 유통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물을 건조해서 파는 충남의 한 업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0kg짜리 소금 포대 65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송금된 돈만 받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죽고 싶죠, 진짜로.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한 달 월급일 수도 있고. 사라진 남성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무화과 밭이 나옵니다. 사업장으로 안내된 곳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소금 판매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1톤짜리 대형 천일염 포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염전에서 수매해 보관 중인 소금들입니다. 정부 합동점검반이 불시에 유통센터를 찾아 천일염 포대들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여기 표시사항에는 제조 연도가 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다른 거예요? 인쇄 잘못한. 최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습니다. 합동점검은 전남 지역 천일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생산 유통기업의 원산지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등입니다. 현재 유통 단계에서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품질 이력이나 원산지 같은 걸 집중 점검하고 있고요. 정부 합동 점검반은 다음 주부터 충청과 경기권까지 천일염 생산 유통업체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며 한국 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김이 목포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마른 김 거래소 설립 등 김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6억 5천여만 달러로 전체 식품 수출액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10년 수출 1억 달러에서 10여 년 만에 6배 넘게 성장해 라면 수출액보다 많아졌습니다. 김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 1위 품목으로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 140여 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산업의 중요한 품목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김 산업의 중심축, 전국 생산량의 80%에 이르고 있지만 김 수출액 점유율은 28%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김산업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가 직결해 있고 김 생산, 가공, 연구업체 44개가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 김 수출액의 8.7%를 차지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전남이 김의 주산지이지만 수출은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해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대양 산단에 오는 2025년까지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 단지에 전국 최초로 마른 김 거래소를 건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른 김 거래소를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이제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생산자들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김을 경매 형태라든지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오는 2026년 목포를 김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수산식품 김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문을 점검하러 나갔던 60대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며칠 전 신문모의 끝부분만 살짝 보일 정도입니다.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에서만 1,862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주택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장마로 빗물이 집 안까지 침수돼 바닥은 진흙투성이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수로에 있던 물이 범람해 주택 안까지 밀려온 겁니다. 장마기 전에 수로를 정비해주라고 몇 번 했는데 금방 완전히 들어가고 있어. 인근 주택도 마찬가지. 비가 멈췄지만 아직도 집 안에는 빗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저기 나 뽕뽕이 지금 저기 와서 고물잖아요. 얼마나 김치 한번 잡았어요. 한평에서는 하천 수문 관리자인 60대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호우 경보가 발령되자 하천에서 수문을 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문 관리자인 그 여성분이 개방을 하고 남편하고 같이 그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데 보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기록적인 비가 내린 전남 지역에 이틀 동안 접수된 시설물 피해 신고도 1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번 폭우로 산비탈 등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주민들은 추가 피해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내렸다 그쳤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간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폭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광주에는 27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고 전남 일부 지역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6월에 1시간 최다 강수량이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한평에는 시간당 7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늦게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왔다 오는데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체전선이 남부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광주 전남에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장마는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집중되고 있고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전선이 지금 남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30일까지 전남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산사태 취약 지역이 2,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정의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216곳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으며 지난 5년 동안 54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의용 의원은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이 6천 명 이상인 만큼 장마 기간 중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총 연장 52km를 잇는 지방도 825호선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시작됩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2의 2단계 개설 공사는 무안 남악 신도시 오룡지구에서 일로 복룡리까지 13.2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1,523억 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서울에서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어 한화 글로벌 부문 등 5개 기업과 2조 5천억 원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한화 글로벌 부문은 여수 국가산단의 질산 공장을, 바른 D&D는 오는 2027년까지 완도의 호텔과 리조트를 건립하기로 하는 등 전라남도는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전담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단은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정책총괄팀, 사업지원팀 등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군공항 이전 제도 개선과 이전 지역 지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6개월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각 시군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용역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도를 알리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기금 사용처를 제시하고 기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올해 목표 금액을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저정 편이지. 근데 아직은 못 미치고 있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기부 금액도 최대 50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고 법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들도 자격으로 하시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개인으로 밖에 안 돼 있으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또 향후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과 최대 기부 금액을 늘리고 주소를 둔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특산품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들어서만 9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가 광양만권의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 투자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계열사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어야 중심을 잡아 신사업을 이끌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 산단에 들어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생산 공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소재를 한 해 9만 톤 만드는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양극재뿐 아니라 배터리 원료인 리튬 가공 등 광양만권의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흰 사업을 선도해서 이끄는 건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최근 광양시는 공개적으로 포스코 측에 포스코 퓨처엠 본사를 광양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산하 연구소도 함께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소재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하면서 기존 포스코 퓨처엠까지 세계 핵심 사업체가 포항에 자리한 것도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연구소들도 전부 포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또한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광양 시민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포스코 측은 광양시의 이전 요구를 두고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여수 국가산단도 본사 이전 요구가 꾸준합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데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수를 생산기지로만 여기지 말고 책임 있는 경영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소득세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 복지 부분에 이렇게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일은 여기서 하고 공연은 여기서다가 내고 돈은 다 서울에다 낸다는 거예요. 최근 광양만권의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기존 산업 외에도 2차 전지, 수소, 항공우주 등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업이 본사를 옮겨 사업을 지휘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공급 사업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라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자체 예산 8억 4천여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도내 초등 돌봄학교 423개교 14,000명에게 연말까지 30차례에 걸쳐 과일 간식이 제공됩니다. 전남 출연 기관들의 허술한 복무 관리와 채용 절차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뒤 검진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5명에게 휴가수당 1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최근 2년 동안 20차례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여부를 단 한 차례도 조회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흥 관산읍 일부 주민들이 휴양밸리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흥군이 오늘 관산읍 사무소에서 농어촌 휴양밸리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휴양밸리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부지 중복 등의 문제로 삼산 간척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은 7월 3일부터 군청 민원 봉사과를 포함한 9개 읍면 민원 업무 처리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한평군은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재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리조또와 파스타 등 신메뉴 3종이 출시됐습니다. CJ 푸드빌의 이번 신메뉴 개발은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외식 상품 개발과 홍보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과를 돕기 위한 첫 프로젝트입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 ESG 경영을 완성해 해남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명군수는 으뜸 해남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군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완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이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안 천사물 2주년 맞이 축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신안 천사물 축하 이벤트는 20% 할인 기획전과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 증정, 이벤트 내용 SNS 공유 시 적립금 증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목포와 전남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 23도에서 2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목포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비슷한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남과 강진 24도로 시작해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5도 보이겠고요.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돌풍을 동반해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 안개도 나타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52분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목포와 전남에 비 소식이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스타일러한 생활.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탕수육은 두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염증에 좋은 생약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아파트 이름이 왜 EST일까? 최상급을 만드는 EST. 빛과 바람이 흐르는 최상급 설계로 D-EAST를 만듭니다. 동문 D-EAST. 우리들의 스타일러한 생활.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치질엔 먹는 약 치센. 화장실도 이제 빵 넣고 갑니다. 애 낳고 치질로 고생했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치질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깨끗한데 오늘? 늘 깨끗했지? 코드 제로 페어링으로 늘 깨끗하게.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진짜 쉽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세 가지가 다 되니까 매일 손이 가요. 마데카 프라임. 아침이 달라요.